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자, 세계 증시가 전일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50을 밑돌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1%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3%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더욱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유가까지 급락했죠. 최근 유가가 그동안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이 시장에 활기를 조금 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간밤에 유가가 또다시 7%, 8%대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크게 자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요, 어제 오전에는 소폭 하락하나 소폭 조정만나 싶더니 오후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키워가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 장 마감 이후에 좀 세계 시장이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갭 하락 우려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증시 어떤 모습 보일지 좀 궁금합니다. 장 출발 이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지금 개파락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증시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 2%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오늘장 분석해 주실 분이죠.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미영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개장 분위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선철 멘토님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장도 약 한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 약 한 28포인트 정도 지금 빠진 상태에서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어제 미국의 어떤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애플이죠. 애플이 약 한 4%대 마이너스를 좀 보였고요. 엑셀모빌 같은 IT 전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는 큰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좀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나오면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사라지지 않냐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 글로벌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증시가 다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950포인트 선까지 가까이 회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 반면에 대해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이 자리를 본다면 전체적인 어떤 이슈 이렇게 좀 모멘텀 있는 그런 자리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현 구간이죠.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모션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패턴이 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 빠진 자리 658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로 잠깐 좀 가서 본다고 하면 선물은 어제 대비로 약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대비 2.40포인트죠. 약 226.40에서 지금 현재 다툼을 좀 이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베이시스가 콘텐츠와 함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나타내는 그런 정확한 모습이 좀 나오는지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캐치를 하시고 이런 큰 그림을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했을 때 코스피 지수에서는 약 한 1910선, 20선 정도를 지금 다시 한번 우회를 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지금 IT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큰 하락 반전이 지금 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하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LG전자 같은 그리고 이제 IT 업종 부분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가 약간 하락 반전이 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주까지 한번 1920포인트 정도로 코스피가 반전의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오늘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현재 1900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920포인트 반전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볼까요?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아침에 좀 무겁게 출발을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큰 폭의 이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같아요. 지금 바로 미국 증시의 3% 하락 이 부분 자체는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PMI 지표의 발표, 그리고 3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바로 전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랬죠. 바로 이제 장중에 중국 PMI 지표가 미리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선반응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잠깐 짚어보면요. 업종별로 본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IT 업종들 전반적으로 1% 내지는 3%까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찰각 업종도 역시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바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1.02% 정도 아주 오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로 잡았던 게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는 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진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지금 뭐 단기적인 반등 안에서 쫓아가는 전략 자체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거의 8%대까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유가의 변동폭 자체가 컸어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8%대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폭 자체가 그 전에도 이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리네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3.9% 하락 중이고, GS 그리고 SOE 각각 2%대 그리고 3%대 하락 중입니다. 화학업종 역시도 이제 하락 이후에 조금씩 이제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하고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업종들 자체로 본다면 뭐 사실 이제 업종군 안에서는 오늘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현재 빠지는 그 하락폭 자체가 2%대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보면은 가스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대동스틸하고 이제 하이스틸, 오늘 같은 경우에 대동스틸이 12%대 지금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하이스틸이 5.5%대지만 상승 중입니다.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제 화합 모드가 진행되면서 가스관 관련주들도 같이 또 동반 오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제 자사주 취득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이슈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대동스틸과 하이스틸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테마를 이루면서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 유가 급등으로 같이 올랐던 좀 정유화학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으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 중인 만큼 업종별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김선철 멘토님 수급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수급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일단 한번 좀 보면요. 개인이 약 192억 정도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173억, 약 25억 정도로 지금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증권 쪽에서 약 37억 정도를 지금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연금은 약 한 16억 정도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 이렇다 할 타 기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순매수 흐름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가 지자체와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의 구원투수 부분이 가장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수요일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좀 가슴이 안타깝고 그런데, 자, 코스닥으로 좀 잠깐 좀 돌아가면, 자, 지금 개인이 약 27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21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71억 정도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좀 보여진다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은 선물에 좀 매도가 좀 매칠 정도로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오늘은 약 662억 정도의 지금 선물 순매수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콜 쪽에서도 지금 약 한 4억 정도의 지금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기관 쪽에서는 뭐 반대쪽으로 좀 가겠죠. 일단은 뭐 증시가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옵션 쪽에서는, 콜 쪽에서는 지금 수급이 현황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짚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물 만기일 기준으로 지금 기간별로 이제 좀 지켜본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화면으로 잠깐 보이시겠지만, 6월부터 지금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순매수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좀 아직까지도 선물 부분에서는 앞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투자 심리예요. 그래서 이 심리선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연기금 쪽에서 과연 이 지금 지수 자리를 방어를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어차피 이제 원 달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예상은 약 한 1150원대까지도 하락률을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동차주들이 원 달러 환율 부분에서 상승 부분에서 주가를 계속 주도적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지금 수급 현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큰 그림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지금 현 구간 약간 아까보다는 한 10분 정도가 흐른 자리에서 10포인트 정도 가까운 지금 상승세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과연 누가 이끌어주는 그런 장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오늘의 관건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선물과 현물을 어느 정도까지 유입세로 지금 움직여주는지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날 뭐 미국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대폭락장이 왔고 앞으로 IT가 계속해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수급을 이끌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 업황, 테마는 분명히 순환 구조의 사이클로 분명히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선물 200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요. 선물도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관가를 좀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테마 이슈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오늘의 시장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간대입니다. 네, 수급 분위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누가 장을 이끄는 주체가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7원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원 20전이 상승한 118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77원 30전과 1180원 6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7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8월 공식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특히 차이신이 발표한 8월 제조업 지수의 경우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유럽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까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3%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해 달러화 대비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위험 통화들의 약세 패턴이 지속되었고요. 달러 엔이 119.19엔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유로 달러는 1.131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은 달러 엔과는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78원 2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 엔이 하락했습니다만 달러 원은 서울시장에서 달러 엔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는 달러 원이 이전 상승분에 대해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선물한 규제에 따른 달러 위안의 급락이 달러 원이 하락하는 데 주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저점인 1170원은 달러 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지속된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의 하단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원은 어제의 저점을 단기 바닥으로 삼아서 반등하는 모습이 어제 여교시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서울시장에서도 그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 증시 하락으로 시작된 9월의 위험 회피 거래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험 통화들의 약세 역시 이 시기까지 지속되면서 달러 원은 이번 상승 추세에서 123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개장 이후에는 달러 엔의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1171원에서 1185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위험 기피 심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한 이 9월 중순까지는 이런 위험 기피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바로 정유화학주입니다. 이 전일까지만 해도 유가 급등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유화학주 지금 현재 유가 폭락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 종목 더 보면요. 지금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차가 지금 8월 판매량 증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황민영 멘토님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정유화학주죠. 정유화학주는요. 바로 이제 전날 바로 이제 마지막 거래가 됐을 때 WTI 기준으로 봤을 때 7.7% 유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같은 경우에 8%대 지금 상승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 역시 이제 유가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정유하고 화학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정유화학주들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되고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되고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바로 이제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단기에 이제 하락세를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정유 업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이제 반영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유가가 이제 움직일 때 그 동향 자체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인지. 만약에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정유화학주들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유업체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유업체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S-오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출발 이후에 이 하락폭을 줄여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면 에너지 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움직임은 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학주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요적인 부분에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정유에서 이제 뽑아내서 추출을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도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에너지하고 화학주들이 좀 당분간은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오늘 아침에 이제 현대차가 좀 강하게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2.7%대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이제 8월 자동차 판매가 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했을 때, 그만큼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 이후에 이제 이후 동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 8월 달에 일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판매가 좀 증가를 했다면 원래 그 전에 이제 워낙에 판매량 둔화가 많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기저효과로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민감하게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구분을 지어본다면 신차에 대한 출시 효과는 기아차 쪽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와 현재 기아차는 지금 9월 달에도 이제 자동차 가격을 좀 낮추면서 프로모션 효과를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판매의 그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타결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8월 달에 잠시
이번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부분 자체를 뭐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래서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워낙에 시장에 대한 뭐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짙은 가운데서 그나마 모멘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대차가 8월 판매량 증가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는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조금 영향을 줬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 많이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88% 하락하면서 18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42% 하락하면서 663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부품주죠.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무선통신 솔루션 관련주죠. 이 시그널 엔터가 오늘은 중국의 투자 법인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김선철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한솔테크닉스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어떤 일단 가치 투자 분석에서 펀더멘털에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면 어떨까 좀 싶은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분야 매출이 굉장히 월등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약 18억 정도에서 내년은 한 1,103억,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는 3,414억까지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47%, 11% 정도까지 이제 증가가 이제 좀 예상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태양광 파워 사업 부분이 이제 중국산 모듈의 어떤 반덤핑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혜와 수주 급등을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보일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건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앞으로 어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 무선 충전 분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월등한 이제 사업 시너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이미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고점까지 간다면 6월 17일 날 나왔던 26,200원대를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바닥 접점까지 좀 왔습니다. 그래서 17,600원 정도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점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지금 큰 구간에서는 어떤 지금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거래량이 어제 전일보다 약 한 123% 정도의 증가가 좀 나오면서 사실 뭐 음봉이 지금 나오는 건 사실 맞아요. 왜? 바닥권에서 대한 어떤 시세 차익 매물이 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전고점 부분이죠. 전고점 부분에 대한 물량대를 정확히 돌파를 해줘야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는 24,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의 어떠한 지금 이런 이슈로 해서 테마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중에도 무료 방송할 때도 온라인 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차트의 선행급선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쌍바닥과 이미 지금 어깨 부분에서 올라가는 턴은 가장 강력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22,800원대, 90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요,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 수급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도 좀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22,800원에 정확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도 늦진 않다는 거죠. 일단은 이동평균선 부분에서는 5평선까지 다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건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모멘텀은 한 24,5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 출연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좀 차트에 대한 이런 매매 분석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차트도 좀 보시면서 어떤 급등주나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한번 시그널 엔터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투자 회사죠. 투자 법인에 이제 인수를 한다는 그 소식으로 지금 어제 대비보다 13%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61% 정도, 어제보다 약 한 40%, 60%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온 입장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추세가 지금 하향 이탈 자리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오늘 캔들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자리는 어떤 양호한 시그널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뉴스나 공시는 다 접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약 한 3,200원대의 매물대를 과연 바로 이 자리죠. 3,200원대를 과연 돌파를 해주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벌써 누군가 밑에서 벌써 매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공시 내용이라는 거 분명히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약 한 움직인다고 하면 2,660원대의 단기적인 1차 상승은 나올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시너지가 과연 이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수익 구조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약 2,000원대 어떤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것도 그리 나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솔과 지금 시그널 엔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윤곽을 뚜렷하게 좀 나타내면서 좀 가신다고 하면 보다 좀 유익한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와 시그널렌터까지 두 종목 차트 보시면서 아주 자세한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현재 낙폭을 쥐어가고는 있지만요. 1900포인트 무너지면서 개파락 출발한 만큼 시장 우려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증권주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증권주 상황은 황민현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오늘자 이제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주가 같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지수하고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증권주죠. 자, 일단 잠깐 화면을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 차트를 이제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제 위쪽에 보는 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 선이 바로 증권주 업종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증권주가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죠.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거의 대부분의 흐름 자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지수가 올라갈 때 증권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지는 거에서 증권주도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제 증권주가 지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체는 바로 이제 거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트레이딩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즉, 지수가 올라갈 때,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이제 격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로 표현을 해본다면, 지수가 올라갈 때 그만큼 거래를 하는 사람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에 대한 수수료, 즉,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지금 증권업종 안에서는 일정 부분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땐 증권주는 같이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지수의 등락폭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형태의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보통 주식에 물려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증권주도 같이 올라가기는, 이런 개별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강화가 됐긴 했었는데,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이런 두려움,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수와 함께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시간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증권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갖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시간 투자라는 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 시간이 걸리는 그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하는 기점으로 보시고, 신규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신규로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증권주에 좀 들어가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가요,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메신저인 라인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요,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롯데제과가 기대감을 받으면서 엿새째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오르네요. 이 네이버와 롯데제과 김선철 매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네이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지금 이제 카카오톡처럼 라인이라는 그 문자 메시지 있죠. 그 무료화 시키면서 어떤 고성장의 어떤 윤곽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시장에서 큰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라인이 사실 굉장히 저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부분도 그랬고 이제 사실 고성장을 견인했던 라인에 지금 네이버가 많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도 지금 신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가 46만 6,5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언제냐면 개파락했던 자리가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에 이제 차트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저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까지 해서 이제 어떤 그 실적 부진과 성장 둔화로만 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사실 커요. 근데 이걸 너무 시장에서 뉴스화로 너무 속된 말로 때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만 가지고 있는 포털 검색은 국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인도 좀 자주 쓰는 입장이고, 카카오톡도 쓰는 입장인데, 어떤 상품에 따른 특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에 맡기는 분위기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슈화를 시키다 보니까, 2분기 네이버가 2분기 실적 안 좋다, 라인이 지금 성장 모멘텀이 둔화가 된다, 이런 뉴스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차트가 계속 붕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방금 말씀드린 약 7월 30일 날, 나왔던 57만 4천 원대에서 붕괴됐던 자리죠. 그 자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갈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주봉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감달을 했던 2014년 9월달 그 자리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최소한의 44만 7천 원대를 지금 구간에서 좀 설정을 보인다고 하면 이 자리 45만 원대죠. 이 자리를 약간의 일단 1차 피봇 지지선대로 조금 지지를 잡으시고 지금 구간에서 좀 온다고 하면 어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한번 가늠은 하자 이거죠. 무조건적으로 2분기 실적 안 좋다, 라인의 성장 둔하다, 이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한 종목, 시장, 특히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는 아마추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떤 한 종목의 특성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일단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만 본다고 해도 45만 원대는 1차 피봇 지지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린 구간이 온다고 하면 올 하반기 때부터 지금 계속 좀 밀렸던 62만 원대, 57만 원대 구간을 1차, 2차 목표 주간으로 잡고요. 지금에서는 단기적인 어떠한 타 업종보다는 지금 아까도 오전에 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IT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또 역발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포지션으로 가지시고 약간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신다고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면서 네이버는 앞으로 좀 전망치를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가늠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롯데제과가 지금 1006일째 지금 상승을 좀 많이 있죠. 좀 차트로 지금 바로 좀 보이면서 일봉 차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형제는 아니었죠. 신동빈 회장이 최근 롯데제가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일단 시나리오적으로는 시장성에서도 나와 있었던 예상치였거든요. 일단은 가시화는 됐어요.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롯데그룹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입니다. 롯데제과뿐만이 아니고 롯데 쇼핑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롯데제과가 그룹 지배 구조 개편에서는 수혜주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제 롯데제과가 가치적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대장주는 그룹 계열주에서는 대장주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신동빈 회장이 이 롯데제과 매입을 했을 때 계열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롯데그룹, 특히 롯데제과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가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상 계속해서 연 6일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언제입니까? 지금 8월 초순에 나왔던 한 달 전만 했던 176만 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 모멘텀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너무 사실은 쫓아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207만 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이 자리는 분명히 나와야 될 자리죠. 왜? 계속해서 고점이 울리면서 윗꼬리만 다른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올 4월 달부터 좀 지켜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도 큰 장대 양봉을 주고 올라오면서 오늘은 일단은 225만 6천 원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압정력 모습이죠. 지금 윗꼬리만 달고 계속해서 흔들렸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과연 또 쫓아가야 되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면 롯데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네이버와 같이, 네이버는 신저가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롯데제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죠. 앞으로 이 신동빈 회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 매입에 따른 시나리오 현실화가 되면서 가장 수혜주로 꼽히는, 그룹집의 구조 개편에서 가장 수혜주로 꼽히는 롯데제과는 이미 말씀드린 중간에도 벌써 또 음봉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두 종목이 본다고 하면 양극화예요. 한쪽은 신저가, 한쪽은 신고가가 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한번 특수성 있게 좀 관찰을 지금 키포인트로 보신다면, 지금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예, 그냥 편하게 좀 대응을 하세요. 200만 7만, 나는 꼭 이 종목 사야겠다 그러면 207만 원대까지 한번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앞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네이버는 45만 원대 한번 근접거리, 지금 롯데제과는 207만 원대를 근접거리로 한번 저항 지지선을 잡아놓고 좀 보신다고 하면 두 종목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신저가지만 장기적인 접근 괜찮게 보시면서요, 이 분할 매수 관점 전략을 주셨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이 수혜 기대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페이 관련주가 오늘 예상으로 또는 이용자 증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페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황민영 멘토님이 이 탑5 종목으로 선정을 해오시기도 했잖아요. 이 금요일에 탑픽주였던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삼성페이 관련주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역시 이제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자리였죠. 탑5 방송에서 5가지 종목들을 선별해드렸는데, 라운CTO하고 이제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유비밸럭스, K사인,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5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삼성페이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애플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애플페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차이점이 좀 있죠. 이번에는 애플은 NFC 관련 방식만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근거리로 이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이제 NFC를 접목을 시켰고, 플러스로 MST 방식, 즉 마그네틱 보안 정송 방식까지 같이 채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NFC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를 새롭게 이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말기가 거의 보급률 자체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방식을 이제 단말기를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까지 같이 채택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카드 단말기를 일반적으로 긁었을 때 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90% 이상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국정보 인증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삼성페이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삼성페이의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페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인터넷 관련 은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테마가 이제 같이 핀테크와 같이 이제 테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9월달에 시장에 어떤 특징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진한 가운데서는 분명히 수익을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지금같이 뭐 시장이 좀 어려운 권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한번 적용을 시켜서 공략하는 방법들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시장이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김선철 멘토님 전략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장 중간에 지금 약 한 0.62% 정도 빠진 반등을 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하반기에 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한번 움직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종목 탑5 시간 때 말씀드렸던 위노바 같은 중소형주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위노바 같은 경우는 제가 1,300원대 매수 추천을 좀 드리면서, 좀 최근에 1,600원, 1,700원 근처까지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분에서 간다고 하면 중소형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4분기까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만 갈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동반하는 게 대형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 중에서도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항상 업종, 업태, 테마는 계속해서 순환 사이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중소형주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거에 좀 키포인트를 간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좋은 종목 관찰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11시에 탑5 시간에 또 종목 5개를 또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약 한 3,000원 정도대의 종목들을 꼭 가져 나왔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지금 전략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중소형주 갈 수 있는 모멘텀, 펜더멘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투자로 간다고 했을 때도 중소형주에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은요, 하반기 중소형주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 전략은요? 네,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오히려 이제 하락 이후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 시장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전략들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오늘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초반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에서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차익하고 비차익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장 개장하고 나서의 흐름도 일단 중요하고, 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상해종합주가지수가 만만하게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출발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쪽에서의 차익과 비차익 매수세가 좀 붙고,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오늘은 오히려 종목들을 조금씩이나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반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달한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시장 흐름 안에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전 시장과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 가능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우려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들어온다는 걸 봤을 때 이 매수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김선철 멘토님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런칭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도 이제 무료 강연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많이들 한번 참여를 해서 저와 함께 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3시부터 4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황민영 멘토님 공개 방송은 언젠가요? 네, 저는 매일 거의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입니다.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힘든 가운데서 대응하기도 힘들고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도 개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샘플러스에 접속해서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분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분석에 샘플러스 김선천 멘토와 샘플러스 황미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점검해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현재 낙폭을 꽤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0.69% 빠져서 19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대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666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분할 매수 및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할 것이라는 조언 주셨고요. 메리츠정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이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조정 장세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보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의 의견입니다. 대형주 IT, 자동차 저점 매수 공략 시점이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는요. FOMC 전까지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좀 어떤 전략인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어제 PMI 발표를 하고 미국도 8월 PMI가 나왔습니다만 모조리 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정도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두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심리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9월 금리 인상도 지금 사실은 9월 18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화색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예상을 좀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2% 빠졌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대 하락으로 지금 다소 좀 낙폭이 좀 만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같이 빠졌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동안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을 매도하고 그런 종목을 좀 교체 매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손절의 개념 이렇게 좀 대입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빠졌을 때 얘도 10% 쟤도 10% 빠졌을 때는 같이 종목 교체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분기 실적 개선 유망주들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솔테크닉스, 코로인더,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 오늘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9월 달이 이제 3분기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일시적인 반등 시에 충분히 차익 실현 가능한 기회가 올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들 대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로 교체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특히 한솔테크닉스나 코오롱인더, 서울옥션 같은 이런 3분기 실적 개선 유망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을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수급부터 알아볼까요?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213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33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207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780계약 순 매도, 외국인 1998계약 순 매수, 기관 1233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7,917계약 순 매수, 풋옵션 4,133계약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26계약 순 매수, 풋옵션 2,70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1,555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91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기관이 매도 쪽을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지금 선물만 매수를 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후 옵션 잡아보는 포지션을 보면은 이후에 하방으로 좀 굉장히 세게 밀 의지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정선이 230, 상승 2차 정선이 232, 하단 1차 지지선이 225, 하단 2차 지지선이 22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좀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방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큰 개파라고 시작을 했으나 시가를 저점으로 좀 상승 중이고 오늘은 좀 박 대통령의 중국 정순절 행사 참여와 정상회담 등이 좀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큰 가격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가격 변동이 큰 것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기존의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어려우며 현재의 상승은 큰 개파라고 인한 좀 반작용 시대로 보아야 하니 228까지 올라온 이후부터는 다시 좀 하방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기금 매수세가 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거의 그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서 파생으로 좀 지수 하락을 좀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은 228 가격 터치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노리시면 수익 내시기에 유리하시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가 굉장히 좀 세던 매도세가 좀 거의 그쳤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좀 매수 들어오는 것도 약할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일단 어제 연기금도 약간 이제 매도를 좀 준비하는 걸로 보아서 일단 현재 국내 시장이 개파라고 인한 지금 반전형 시세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한 10시 반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228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때 올라오신 가격 대비해서 매도를 잡으시면은 오늘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선물지수 228포인트 찍은 이후 하방 전환을 예상을 일단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포지션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에 대해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1시에 방송되는 증시 탑5에서는요, 이 차트의 달인이죠.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가 선정한 잘 나가는 유망 소형주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